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물은 감가상각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건물이 감가상각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거시설, 근생 등등 거의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감가상각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의 가격의 상승폭이 건물이 감가상각되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폭보다 크면 그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강남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그럼 반대로 지방을 생각해 보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감가상각과 땅의 가격 상승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천동지할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싸고 대신 월세는 서울의 웬만한 곳과 비슷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월세 수익률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 월세 수익률이 서울의 웬만한 곳의 땅값 상승 정도가 되는데 이 지점이 바로 지방에서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즉 서울은 시세 차익, 지방은 서울 시세 차익에 버금가는 월세 수익. 이 두 가지가 부동산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라면 이것과 반대되는 부동산 투자죠. 서울에서 월세 수익을 노리는 것, 그리고 지방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예를 드는 부동산을 한번 보시죠. 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형 호텔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비교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많은가요? 아니면 주상복합의 가격 상승이 많은가요? 같은 동네에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아파트의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분양할 때 내부의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부대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죠. 처음에 분양할 때는 이 둘이 가격이 비슷한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는데 주상복합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각 세대당 깔고 앉아 있는 땅 면적의 차이입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알려면 신축 사업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신축 그리고 경매입니다. 자, 신축 사업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면 주상복합의 경우는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 등에서 주거를 신축하려면 일정 부분을 상업시설로 채워야지 주거시설 허가를 내줍니다. 이것을 비주거 의무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에 접목을 해보면 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깔고 앉아있는 땅의 면적이 주거시설 또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이 깔고 앉아있는 땅의 면적이 가장 적다는 것의 의미는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 사는 사람은 안 좋고 그 부동산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의 이익이 극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즉 생산자가 이익이 되는 것이지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 소비자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소비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50년대에 지었던 건물은 70년대에 한번 철거되고 신축되었고 또 그 70년대에 지었던 건물은 90년대, 2000년대에 철거되고 다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지금은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지었던 건물들이 철거되고 신축되고 있죠. 건물은 제 수명을 다하고 감가상각되어서 가치가 0에 수렴하는데 그래서 서울은 땅 위에 오래된 집이 있을 때 건물 가격은 무시하고 땅값으로만 거래가 됩니다. 부동산은 건물이 아니고 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항상 땅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